안녕하십니까. 여기는 K보훈향군 선진화 국민연대 생방송 라이브입니다. 김성대 대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제항군인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항군인회는 1952년도에 6.25 전쟁 중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방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예비역들을 모아서 전방으로 보내서 전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에 이어서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권위주의 시대에 국가에서 처음에 애국의 경우처럼 제항군인회를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100% 보훈부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제항군인회를 보훈부로 자체로 관리하는 100%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보훈의 개념을 무공수훈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상위공경에, 또 그때 보훈단체에 대한 법을 하나하나씩 그냥 두서없이 보훈단체들을 법률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권위주 시대를 지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민민정부를 하는 그 시점에 장태환 장군께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제항군인의 중앙회장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권위주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란 것을 엄격한 사정기관에 의해서 사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 적발이 되어서 그 커다란 부정부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태환 장군인 창군님께서 제항군인의 중앙회장을 하실 적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그분이 투명하게 하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군의 하나회를 전부 척결을 하고 12.12 쿠데타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제 사형까지 원도를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참군인인 그 시대적으로 필요했고 참군인이 참제항군인회로 이렇게 거듭이 나서 장태환 그분께서 정말로 청렴결백하게 산하단체 기업체를 성실하게 가꾸었고 또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김대중 정부에서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해서 정무위에다 보훈특별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분을 따라서 수행하고 국회를 들어가면은 여야 모든 국회의원이 기립해서 그분을 함께 존경합니다 회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로 장태환 장군께서는 여야 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다 보훈특별위를 만들어가지고 제항군인의 중앙회장 시부터 국회의원 때까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훈 단체의 모든 현안 문제까지 선도적으로 장태환 장군께서 해결해서 국가 예산의 보훈 예산을 1.76%까지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런 뒤로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2010년도에 그분께서 고문후유증으로 폐암 수술을 하고 수술은 성공했는데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까지도 그러지를 않았는데 당시에 이상원 중앙회장께서 금전 살포를 해서 그때부터 대의원들에게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이 불과 350명에서 때에 따라서 380명까지 되었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시드머니를 조선 부하들이 해서 그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는 산하기업체 사장 또 뭐 제왕군인의 사무총장 여러 이렇게 직을 나눠 가져가지고 사실은 부정부패를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박세직 중앙회장님, 조남풍, 또 박세환, 김진호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은 제왕군인의 중앙회장을 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그 자체로 성공된 인생을 사신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상훈 회장님도 국방부 장관 하셨죠. 사성장군으로 예편하셨죠. 박세직 그분도 서울시장 하시고 당시에 또 안기부장, 서울올림픽 위원장 얼마나 훌륭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로 조남풍 이분도 보안사령관 하셨죠. 박세환, 김진호 회장님의 이르기까지 사성장군으로 나름대로 다 성공한 인생을 사셨는데 이 중앙회장을 하면서 금전으로 대의원들을 매수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더니 드디어 이분들이 십몇 년 사이에 1조 2천억을 없애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의 이명박,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제왕군인에 대해서 철저한 사정이나 수사를 하지 않고 서로 야합하는 형태를 벌여보다가 드디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왕군인에는 거의 1조 2천 원을 망해먹고 각 시도와 시군구에 힘들어서 마련한 회관마저 중앙회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회가 잘못되면 시도회관, 시군구 회장도 경매에 붙여질 이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시군구 회장급 이상 중앙회장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중앙회장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직선제 선거제도를 간선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서 선거제도를 고치고 부정부패를 깨끗이 한다면 정말로 제왕군인에서 주장하는 1200만 재래군이 보훈부에서 주장하는 1650만 명의 재래군인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미국과 같은 일반 제대군인 중심에 극우화되지 않고 어느 정당에 치우치거나 진보 보수나 또 여야에 치우치지 않는 그야말로 그대로 보훈, 안보, 국방의 어떤 튼튼한 그런 지지 기반이 되는 제왕군인회로 존재를 해서 제왕군인회가 모든 보훈단체를 선도하고 그분들의 명예와 권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 하면은 우리나라 보훈정책이 미국이나 대만이나 호주같이로 선주국의 제왕군인의 보훈정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환 장군이 1.76%까지 올렸던 이 보훈 예산을 20년 동안에 0.95%로 다시 퇴행을 했고 제왕군인의 전 재산은 1조 2천억을 망해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대의원을 매수해서 되는 이 중앙회장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공범이고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6년 1월부터 2월, 3월, 4월 일부 시군구회와 시도회 회장 선거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을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시대정신인 국민주권주의 시대에 회비를 납부한 150만 회원에게 직선제로 핸드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서 정책 대결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 어려운 지방군인회를 개혁하고 깨끗하니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정책을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를 판단해서 앞으로 지방군인회를 살릴 수 있는 중앙회장으로 선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국의 223개 시군구 회장님, 그리고 시도의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여러분의 손에 앞으로 지방군인의 미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의 미래, 우리나라의 안보가 달려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대의원 여러분들이 청원을 해서 회의 안건으로 선거제도를 거쳐서 지방군인회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